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첫 해인 2021년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미국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에 전념하길 바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주최할 것을 약속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공동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선 전 바이든 선거본부 측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해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공동의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 정상회의 개최 시점과는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은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미국 대선 개입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로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사안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주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많은 국가의 정부가 초청 명단에 포함되면 해당국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돼 있지만 북한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 기간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규정하고 적성국에 맞설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적성국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 정권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난 등 3중고로 북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돕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계속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의 대북 지원 사업 비용 138억 원, 미화 1,177만 달러를 다음 달 중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쌀 5만 톤 구입비 273억 원과 한국에서 북한 항으로의 수송비, 북한 내 분배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138억 원 등을 의결하고 이 중 사업관리비를 WFP에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7월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쌀 구입 예산을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하는 조치가 불가능해 해당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지급된 사업관리비를 다음 달 중으로 WFP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구체적인 환수 날짜도 결정될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남은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원한 식량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오는 식량을 받을 리가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 노동신문 보도나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봉쇄 장벽을 구축해라. 해안가와 분계 연선, 이제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과 함께 남북 관계보다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선미 후남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그 보고도 보면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미국 쪽에 집중을 두고 있는 거지 남북 쪽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해봐야 소위 말해서 이제 원발의 오줌식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괜히 거기에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미국 쪽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한국 통일부는 그러나 여전한 대북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년 식량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식량과 비료를 적지 않은 규모로 적정한 때 협력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주 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지구구까지 찾아가 북한 정권의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했던 원비어 씨 부모가 실제로 북한 관련 자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25일 뉴욕주 감사원이 오토 원비어 씨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곧바로 승인한 겁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을 파악한 뒤 이를 요구하면서 뉴욕주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도록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시를 포함한 주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또 뉴욕주에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어 북한 외교관과 가족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씨 측이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 특성상 뉴욕주 내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VOA 취재 결과 뉴욕주 미청구 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부가 미국 델사의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미청구 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자금 약 2,379만 달러가 분산 예치된 미국의 4개 은행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억류돼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원비어 씨 부모의 북한 자산 추적은 원비어의 사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이 같은 자산 추적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한국통일부의 대북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측 답변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토마스 호야 킨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클레멍 블레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9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가 국제인권법과 헌법
북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많은 단체 중에 북한 인권, 탈북민 지원 단체들을 선정한 이유와 검사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검사가 자의적이며 단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 북한 인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세금 혜택 등을 받고 있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무검사는 해당 단체 처벌 목적이 아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검사 일정 등을 단체들과 조율하고 충분히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삼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주한미군 전후의 새 회장에 선임된 브룩스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보통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한 달 전후로 특정 신호를 발신해 왔다며 북한이 대화 촉진을 위한 특정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기간에 미국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부정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이 기간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도발에 나서 미국과 마찰 조건을 만들길 원치 않을 것이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도발을 감행해 대화 촉진의 매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역사,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역사 그림 동화집을 출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30일 한국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6.25 전쟁 발발의 배경과 경과,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한글과 영어를 나란히 실은 역사 그림 동화 6.25가 뭐예요란 동화집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역사 그림 동화집은 역사와 인문, 여행 작가인 황인희 씨가 편찬하고 전인범, 예비역 중장 등 예비역 장성 3명이 감수를 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실었으며 사파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물망초 측은 설명했습니다. 책 발간을 기획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진실되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